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4.10 총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4년 전의 4.15 총선 때와 같은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개표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15 총선 후 지금까지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김재수 전 ROTC 애국동지회장이 선거에 있어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절대 조건이라면서 신속성과 편의성 때문에 무결성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김천고를 졸업한 연세대 ROTC 8기 출신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까지 지냈던 김재수 전 회장은 서방 선진국들은 전자장비를 쓸 줄 몰라서 수개표를 하는 것인가 라면서 온 국민이 의심스럽다는 전자개표기를 꼭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선관위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법에도 되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면서 아직도 선관위는 형상보건종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부정선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은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우선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럼 김재수 전 ROTC 애국동지회장이 지난해 말 한 해를 보내면서 선거정의 실현과 관련해 밝힌 내용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며 투개표 관리제도 개선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관계기관 및 관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무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절대 조건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 때문에 무결성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은 투표한 대로 개표해달라는 것뿐입니다. 투표한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하고 집계해달라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좀 늦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의심스럽다는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불투명한 사전투표함 이동과 보관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부정의 소지가 많다고 고쳐달라는데도 선관위는 신속성과 편의성만 주장하며 인력과 예산 부족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한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전자장비를 구입하는 예산과 이동 보관하는 인적 물적 비용이 오히려 절감될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의 핵심 제도로 보는 사전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뜻과 무엇이 다릅니까?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고요? 그러시면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율까지 투표함 이동 과정이나 보관 과정을 모두가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사전투표 시에 관외투표지 이동 과정도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수 회장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제도와 관련된 전 과정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면 할수록 사전투표율 자체는 높아졌지만 전체 투표율은 비슷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선관위의 주장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선관위의 현실입니다. 그와 함께 한국식 사전투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참으로 이상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전투표라는 것도 이미 모든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전투표의 위헌성을 청구하는 헌법소원도 이미 헌재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전투표 자체는 이게 선거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응할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4.10 총선까지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수 회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투표한 그 자리에서 즉시 수개표해달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믿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방 선진국들은 전자장비를 쓸 줄 몰라서 수개표를 하는 것입니까? 온 국민이 의심스럽다는 전자개표기를 꼭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장비를 안 쓸 수가 없다는데 그 많은 선관위 직원들과 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관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보다 훨씬 선관위 공무원들이 적은 상황에서도 수개표를 해서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엄청나게 선관위 공무원들을 늘려놓고 그래도 걸핏하면 무슨 사람이 모자란다,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논란이 될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막상 선거가 있던 해에 선관위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휴직이나 하고 선거 있는 해에는 아예 일을 안 하고 쉬어버리고 그리고 꼬박꼬박 봉급 챙겨가고, 그런가 하면 선관위 공무원들 뽑을 때는 지들끼리 아름아름으로 해서 지 아들, 지 친척 이런 식으로 무슨 특혜 집단 비슷하게 공무원들을 중용하고, 이러니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좌편향되어 있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 선관위 공무원 충원 과정에서도 며칠 전 배명수 전 선관위 사무관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걸핏하면 선관위는 무슨 사람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서 과거 같은 그런 식의 선거 관리는 할 수 없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된다, 수개표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어갑니다.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법에도 되어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아직도 선관위는 형상보건종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즉 사인 날인 문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 인쇄 날인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선관위의 이해하기 힘든 그 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초 선관위가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에 그 논란이 됐을 때 처음에 주장했던 형상보건종이 운운하는 참으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그 황당한 해명, 더구나 공식적인 해명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지금도 과연 할 수 있느냐고 지금 김재수 회장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봅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의뢰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이 나왔죠. 전 국민의 절반 이상 53.6%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 또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뭔가 의혹,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그 불신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낮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기관에서는 현행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부정선거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은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선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김재수 전 ROTC 외국동지회장,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까지 지낸 이 정보보호 문제의 아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죠. 이런 경력을 가진 김재수 전 회장이 선거관리 문제, 선거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호소한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죠.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나선 분들의 경력들을 보면 대단히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도 그렇고 그 근무했던 직장 이런 부분들에서도 한국에서 그야말로 거의 탑급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걸핏하면 부정선거 음모론 운운하는 그 몇몇 헛똑똑이들이 마치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지적으로도 수준이 낮고 또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듯이 그렇게 은근히 폄하하는, 그러면서 마치 몇몇 인사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이 참으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보다 4.15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분들이 학벌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배경 이런 게 뛰어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 경력을 가진 분들이 왜 이 문제를 벌써 4년이나 계속 이야기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뭔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는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일종의 의무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재수 전 ROTC 외국동지회장의 호소문에 이어 살펴볼 내용은 과거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를 지내다 탈북했던 김태산 씨가 최근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10대 자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산 씨는 세계에서 찾기 힘든 한국의 소위 10대 자랑, 냉정히 말하면 10대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공산 독재 국가들에서 침투시킨 간첩이 제일 많은 나라 한국. 2. 간첩자비를 제일 안 하는 나라 한국. 3.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들이 제일 많은 나라 한국. 4. 간첩들과 역적들이 제일 활동하기가 편한 나라 한국. 5. 예국자는 천대받고 매국노는 영웅대접을 받는 나라 한국. 6. 자기들을 죽일 무기를 만들라고 쌀과 돈과 군사기술을 적국에 퍼주는 나라 한국. 7. 돈 버는 경제인을 제일 천시하는 나라 한국. 8. 제일 더러운 자들만 정치인으로 뽑는 나라 한국. 9.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 한국. 10. 자기 나라의 애국 대통령들은 독재자로 몰아서 내쫓고 쏘아 죽이고 탄핵시킨 자들이 뒤에서는 적국의 3대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부끄러운 나라 한국. 김태산 시인은 이렇게 밝힌 뒤 물론 한국에는 최고의 좋은 면들도 많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저런 나쁜 현상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기에 꼬집어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지적한 한국의 자랑, 아니 한국의 치명적 약점과 문제점들이 과연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한국에 대해서 교전국이다, 통일 대상이 아니고 거의 말살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식의 협박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이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들에게 그동안 돈을 보내주고 뒤에서 온갖 굴종을 했던 한국의 역대 좌파 대통령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런 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았던 종북 좌익 세력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